안 저럴 거야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설정되면 묵종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들어가는 실험 영상 보고 그럼 대중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대중의 힘인데.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고요. X선이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며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 이제 마지막 동원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원 씨.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제 인지 부조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리게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네. 동원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6대 1의 싸움. 이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어림받습니다. 한 번 거짓을 딱 거짓인지 알지만 인지부여를 겪으면서 딱 거짓을 딱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어지죠. 우리가 어떨 때 있잖아요. 딱 돌아섰는데 더 악독하게 막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침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다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니 당연해 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원 씨. 이게 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시대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보는 얘기가 싫어하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다고 이야기하면
때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 잘못하고 생각하면 제가 예상한 거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실망했으니까 괜히 신경 미치잖아요. 괜히 이렇게 물어봐잖아요. A가 맞는다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간치에다 똑같이 넣어요.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다고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저렇게 지금 아까 마지막에 이 통증을 느끼는 그런 이 뇌 기능이 작동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의학적으로 저기서 더 심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답을 해야 되는 처지 이럴 때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배제될 게 있지 않습니까? 왕따를 당할 때 이 사지가 이 절단된 듯한 이 통증 지수의 감성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런 어떤 이제 구조화 속에 이제 놓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아무리 용기 있고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 맹종하고 집단 속에 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뭐 우스꽝스럽지만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작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아주 의도된 방향대로 설계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니요라고 정답은 무슨 소리입니까? C가 웬 말입니까? B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C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인으로서 자기 양심 고백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리더로서 C가 맞다는 것을 조직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대중의 마음을, 대중들의 마음을 그 대상이 자본이든 권력이든 뭐 포항시 이강덕 시장이든 뭐 그들로부터 대중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가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배층은 수는 적지만 항상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수는 소수예요. 제가 재밌는 인터넷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엉뚱한 마우스. 엉뚱한 마우스. 여러분들은 나중에 혼맥도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검색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맥도. 예. 자, 이게 뭐냐면요. 결혼하다 할 때 혼, 맥락, 맥을 잇다 할 때 맥, 그린 도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게 지금 삼성, 현대, LG, 롯데, 우리나라 가장 최고층에 있는 4대 대기업. 이 어떻게 혼인관계로 얽혀 있느냐? 혼맥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지도 나에게 보시면 돼요. 아, 혼맥도. 네, 결혼 혼맥도. 아, 요게 지금 다양한 많아요. 이 지금 카테고리도 제가 따로 안 했지만 조선일보 혼맥도, 조중동 혼맥도, 삼성 혼맥도 뭐 이런 걸로 막 많잖아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까 제가 중세 봉건사회 귀족과 뭐 기사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지금을 그런 시대로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일반 서민들하고 피 안 썼잖아요. 정계, 법조계, 언론, 재계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딱 저렇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저끼리 다 쳐먹었고. 피 안 썼습니다. 우리 뭐 파리에 어디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아가씨와 뭐 재벌 2세가 사랑에 빠져서 뭐 우여곡절 굽다가 결국 결혼을 꼬리하고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벌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건 특별한 케이스다 그죠? 특별한 케이스인데 어느 집안에도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난 싫어. 야 너는 롯데 집안에 누구랑 결혼해야 돼? 하면 그 사람 못생겼단 말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재벌가로 한때 많이 유입됐던 게 미스코리아 출신들 유입되다가 또 추세를 보면은 미스코리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성을 성상품화한다 이런 것들이 막 지탄되고 공중파에서 미스코리아 대회가 딱 내려가는 순간 이후부터는 어떤 직종이 또 이 재벌가의 일탈에 많이 또 유입됐냐면은 아나운서. 그러다 요즘 또 한데 그건 아주 이 특수한 이 예외 상황이고 일단의 결혼은 저런 식으로 다 혼맥으로 뭐냐 지배 집단이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과정의 한 일환인 거죠. 한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그렇게 항상 이 자기들끼리 카르텔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적이고 개인들의 상태로 이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아까 소스탄 베블런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데 전념해야 되고 여력이 없는 여러분 지금 저는 포항에 사는데 포항 공단에 가면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 얼마쯤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견 이제 한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중기업들조차도요 기본급은 다 최저임금인 곳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최저임금 갖고 못 먹고 살잖아요. 돈 300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산업, 철약, 특근 다 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 또 이제 지금 포항 철강 공장에 이제 일자리가 없고 물량이 없으니까 뭐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지역에 기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가 지금 침체 국면에서 막 호덕호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단의 현실이 그러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럼 잔업 철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면 아까 유한계급 유한계급은 The Theory of the Leisure라고 하는 이 이론이 이 사람들에게는 둥그름 잡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빨리 밥 먹고 얼른 눈 붙이고 자야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나가서 또 내일 야근하고 철회하려면 이런 삶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상태의 대중들은 그야말로 지배 집단이 저렇게 동거의 카르텔 형성하는 것과 대결하는 무방비 상태죠.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저는 진짜 끔찍한 사회적 참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달리 각계각파하는 건 진짜 뭐 아주 쉬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 사회 구조는 소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수 대중 매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변화는 쉽지 않고 지배 집단도 안정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뭐 굳이 이걸 뭐 어렵게 이해할 필요, 문장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죠. 12.3 계엄 사태 계속 얘기하는데 그 계엄 사태를 엄호한 주역들, 그 장군인들, 국힘이 아직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너들도 한패야. 너들 같은 이 정치 몰입애들을 다 단죄를 받아야 돼라고 국민들이 칼을 꺼내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진단이 직시가 되어야 대중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중의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설계가 된다. 뺏기지 않으려면 첫 번째 지배 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차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저들이 하는 논리가 실제 본질은 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학습들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중의 빈곤에 맞서서 버틸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라. 이 말은 저는 어떤 개인의 물적 토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전 우리 저 학습서에도 보면은 물적 토대를 마련하라 이런 어떤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시면 돼요. 공무원도 우리 초창기에 100억 기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들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뭐 적극적으로 해소하라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총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대단히 어떤 이런 물적 토대가 없는 싸움에서는 의지와 무관하게 왜냐하면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걸 앞에서 쭉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방어되려면 필요한 요소 중에서 물적 토대. 대중의 동조에 맞서서 홀로 버려두지 마라. 공공수로서 제가 경북 지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상집회의는 목숨 걸고 사수를 했습니다. 왜? 사업장 개수가 한 70개 정도 일이 돼버리니까 매일 시간이 걸려도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집단들과 토론하고 같이 진단해서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하자는 것을 같이 생산해내지 않으면 누가 한 명 아파가지고 며칠 안 아프면 A 사업장은 누가 맡고 B 사업장은 누가 맡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뭐 한 사람이 아파가 못 아프면 그 사업장 다 중단돼 버리거나 아니면 뭐 막말로 투자하다가 뭐 하면 빵에 가쁘거나 그럼 다 공개 붕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엄청 이제 사수해 왔는데 그 회의를 사수해 왔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공공집행부들이 바쁘니까 뭘 하냐면 화상회의를 해요. 줌회의. 저도 줌회의 뭐 서울에서 하는 회의에 뭐 참여도 해보고 토론회도 심지어 패널로도 줌으로 가고 했는데 저는 여전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아이 컨택하고 눈 마주치면서 얼굴 표정 봐가면서 서로 살부비되고 부딪혀야 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돼도 그런 어떤 정서적 유대 관계를 실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저는 직접 대면만한 것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에 제가 맨날 얘기해요. 한만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는 서로 약속해서 일정 잡지 말고 해서 집행부들끼리라도 일치된 정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그나마 현장에 가면 또 왜곡되거나 불절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무원 노조 지금 경법부 같은 경우에 어쨌든 한 달에 2번 회의를 통해서 대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교감하고 하는 이런 틀이 매우 훌륭한 운영 방식이다라고 저도 배우는 어떤 그런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좀 여기 밑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라. 세대에 맞서서 동조에 맞서서 그 다음에 선망과 모방에 맞서서 그것이 최선 또는 궁극의 경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대안세계라고 하는 아주 거대 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까 집단이 가져야 될 명시적 목적, 묵시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망과 모방을 궁극적 목적이 되게 하지 않게 우리 조직적 이 명시적 과제를 목적이 되도록 그래서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데 대안적 삶은 반드시 이행 경로가 같이 수반되어야지만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같이 할래? 같이 가볼래? 라고 돼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식이 된다면 교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교감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대화법 소통 리더십들을 같이 또 공부하기도 했던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뭐 대화에 막 뭐 신이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만은 왜 소통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이렇게 일맥한다는 것을 좀 느낄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좀 정리해 들어갈 건데요. 대중의 마음을 먹자. 사회구조는 어떨 때 전복되느냐.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럼 어떨 때 87년 대추경 같은 60항쟁 같은 4.19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이걸 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최초의 3인의 법칙. 매우 중요한 집단의 속성적 요소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요 파트 다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저 브라질의 어느 축제장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찍은 영상인데 유튜브에서 되게 화제가 된 영상이기도 하고 사회법칙 설명할 때 되게 많이 소재가 되는 영상이었는데 좀 잘렸는데 뒷부분에 막 전체 사람들이 막 다 여기 이 지금 내리막 경사면 저 밑에가 공연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연장에 못 간 바깥에 그냥 이제 그러니까 못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뒤에 영상이 좀 잘렸는데 요 본 영상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저렇게 같이 섞여서 춤을 춰요. 처음에 한 사람이 춤을 출 때는 저 뭐가 또라이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혼자 술 취했나 뭐 이랬을 텐데 거기 한 사람이 가세를 해요. 뭐 구르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하다가 세 사람이 딱 되는 순간 둘이 더 가고 서너씩 더 가고 해서 이 지금 잘려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영상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막 저렇게 서가지고 막 같이 춤을 추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요 3회 법칙을 EBS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하나 되는데 그거 한번 좀 보도록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맛을 뭔지. 맛을 뭔지. 서울 동대동에 위치한 지하철역. 사람들 사이에 멈춰서 하늘을 가리키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곧이어 같은 행동을 취하는 다른 아이가 등장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아이가 더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하늘을 가리키는 아이가 3명이 되었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하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산의 법칙은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전 세계인을 움직였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I'm calling out Jeanette Samirchia, Matt Dodson, and Kevin Allen. 크리스 케넬이라는 골프 선수로부터 시작된 이 도전은 그의 조카에게, 이는 다시 실제 루게리병 환자 폐견에게 이어졌고, 세 사람의 도전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로 확산됐습니다. 삶의 온도를 높이고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함께 가치를 알게 하는 힘. 이 힘이 바로 3의 법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컴퓨터에 뭐가 이상한 게 깔렸나 봐요. 알리를 안 하는데 알리가 저렇게 계속 떠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집에까지 들어가고 삼을 피해. 저기 3을 피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삼 몰라. 숫자 3. 월급으로 삼을 피하라고. 못난
삶을 피하라는 건가? 우리 지금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은 3을 완전한 숫자로 생각했는데요. 1은 남자를, 2는 여자를, 그리고 3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생명의 탄생을 의미했죠. 아, 그러면 3을 피하라는 건 결혼과 출산을 의미하는 건가? 아이고, 정신 차리고 3에 숨어있는 비밀부터 풀어보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1968년 추운 겨울 후 뉴욕 거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선 15명의 실험 조교를 미리 거리에 배치해 두었죠. 연구팀이 신호를 보내면 실험 조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근처 건물의 6층 창문을 1분 동안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창문에는 연구팀이 세워놓은 한 남자 외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주변 보행자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한 사람이 실험자가 했을 때는 42%의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고 3명에 이르러서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건너편 건물을 쳐다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행동을 하는 군주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를 발전시켜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는 최소 3명이 모이면 집단의 개념이 생기고 집단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를 사회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걸 종종 목격하곤 하죠.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두세 명이 무단횡단을 하면 어느새 다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동작 그만. 내가 등단이 한 가지로 보이냐? 멈칫돈을 끊어봐. 이 앞에 경찰이 무서운 거라지. 이렇게 인간은 어떤 환경의 처한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데요. 이는 집단에 속하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 3명이 모이면 호랑이가 만들 수 있지. 그게 무슨 뜻이냐고? 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게 고치고대로 들린다는 말이야. 무치력 따지지 말고 3을 피해. 3을 피하라고. 못난 놈.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민족 아닙니까? 동작 그만. 내가 빙단이 한 가지로 보이냐? 멈칫돈을 끊어봐. 이 앞에 경찰이 무서운 거라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옆에 보니까 예비군 훈련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건실한 썰러리면 직장에 가서는 넥타이 정장에 탁 정갈한 사람이 예비군 군복 뭐 입었다면 모자가 일단 삐딱하게 찢어지고 앞섭을 풀어 헤치고, 물론 저는 앞섭을 안 잠겨서 풀어 헤쳤습니다. 또 가다가 아무 때나 돌아서서 오줌 싸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집단 속에서의 어떤 이 행동들일 텐데, 그 집단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집단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형성되느냐? 이 3의 법칙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또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쓰이는 원리입니다. 예전에 포항에 김병일 위원이라는 위원장이 계실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교재도 없었고 이런 고민도 없었고 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관철시키는 딱 노하우가 뭐였냐면, 포항에 한중이라는 업체 김은주님 아십니까? 포스코 옆에, 본사 옆에 붙어 있죠. 포스코 고로에서 나오는 찌꺼기 불순물을 이제 옆으로 운송하는 폐기물 운송 업체인데, 이 한중에 이재만이라는 위원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렌트 건설노조에 이영주라는 또 건설노조 위원장이 있었어요. 정말 민주노총이 뭘 사활을 걸고 뭘 해야 되는 투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날 두 사람을 먼저 딱 만나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우리 투쟁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 내일 적극적으로 좀 하자고, 좀 나서라, 좀 힘 좀 실어라 하면은 어떻게 하냐, 회의 때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딱 하고 나면은
다들 뭐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얘기하면 별 대답 없는 거. 별 대답 없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취임새를 넣는 거예요. 막 이재만 위원장이, 이 정도 심각성이면 진짜 이거 우리 제대로 한번, 다음부터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옆에 있다가 이제 아까 김영주 위원장, 브랜드 건설 위원장이, 맞죠? 진짜 너무하네, 이거. 우리도 이거 진짜 안에 얘기하고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딱 한 명이 받고 한 명이 딱 대받아치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적극적으로 뭐 제대로 한번 조직해보자 하면 이 분위기가 된다. 이런 노하우를 한번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3회 법칙을 알고 그렇게 조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또 이거를 아까 3이 막 분화돼서 1, 2, 3이 있는데 이것이 확산되고 전파되는 아까 그림이 있었죠. 이 한 사람이 또 가서 1, 2, 3을 만들고 가서 1, 2, 3 만들고 해서 1, 2, 3, 1, 2, 3, 1, 2, 3이 쭉 퍼지는 그림 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이거를 셀 구조라고 불렀어요. 세포 분열. 세포가 어떻게 분열합니까? 기하급수로 분열하죠.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되고 1, 2, 3, 1, 2, 3, 1, 2, 3이 이렇게 하면 곱하기 3씩이지만 사실상 이건 사회적 현상으로 본다면 기하급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보셨던 3회 법칙들처럼 소수의 집단이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6가지 조건에 전제돼서 3이 최초로 딱 형성되면 크게 어렵지도 않는 곳곳에서의 현상들을 우리는 꽤 많이 마주칩니다. 그 6개의 요건이 뭐냐? 소수 집단이지만 강하게 주장을, 주의를 끌면서라고 표현했는데 강하게 굴하지 않고 주장하되 논리 정연하게 그 주장을 정리해서 펼칠 경우 아주 자신감 있게 소수지만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다. 당당하게 그 입장을 흔들림없이 보여주는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지. 야, 20대 때 진보는 안 하면 비겁한 거고 40대 때 진보는 하면 멍청한 거야. 뭐 이러면 신뢰를 얻을 수 없죠. 그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틀렸지 않았다는 것을 일관되게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입증해 간다면 더 확실하게 인정을 받겠죠. 시간이 흐르고. 그 구성원들 안에서 유능하고 헌신적이고 하는 이런 소양들을 갖추고 있다면 더더욱 신뢰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겠죠. 이러한 요소들을 쭉 가지고 있을 때 아까 3회 법칙 속에서 3이 되었을 때 이건 우리 집단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 가네라는 착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느끼기에 300이 있어도 300이 침묵하고 있을 때 300이 묵종하고 있을 때 최초의 균열은 어디서 나느냐? 최초의 문제제기와 3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나 뭔가에 저항하기 위해서나 그럼 최초의 동의되고 동조되는 3인을 어떻게 형성하고 이 3인이 어떻게 역할을 짜 들어가느냐가 대중조직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집단화가 전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아까 뒤에 있는 6가지 그런 형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저 새끼 지금 또 나왔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은 아니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3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이게 꼼수 이런 게 아니라 대단히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집단성이 발현되고 집단 안에 있다 아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례처럼 혼자 건널 때는 치일까봐 겁도나고 끊길까봐 겁도 나는데 우호 건널 때는 두려움없이 따라 건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건너는 집단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라는 심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심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역시도 리더들의 역할인 것이다. 그 변화 속에서 대중의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아까 대중은 2가지 얼굴이 있다고 했지만 좋게 표현해서 87년에 돌을 던졌던 사람이 윤석열을 찍었다고 해서 나쁘게 표현했지만 좋게 얘기하면 87년도에 돌을 들었던 사람 중에 또 대다수는 박근혜를 반대했을 수 있다는 그건 그 대중의 폭발력을 어떻게
작동시키냐의 문제지 대중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은 어쨌든 리더가 운동을 할 때, 여기서 운동은 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철학, 막스 철학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철학에서 규정하는 운동, 상태 변화와 가치 부여, 발전, 변화와 발전, 리더가 변화의 발전을 위한 어떤 형태의 몸부림을 할 때 따라서 움직이는데 잠재력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얼굴에 잠재력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잠재력을 현재 발동하는 힘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고, 리더 집단이 그것이 3이든 3에서 파생된 33이든 333이든 이 리더 집단들이 운동하지 않을 때 이 대중도 집단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전태일 열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전태일 열사는 저는 우리 운동사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리더라고, 저는 가장 뛰어난 리더가 누구냐라고 문다면 저는 전태일이요라고 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집단을 형성했어요. 어떤 조건에서든. 최초에 전태일이 만든 집단은 뭐였냐면 바보회였습니다. 그리고 유준법 해설서라는 책을 손에 입수하고 나서 처음 만들었던 조직이 처음 형성했던 집단이 재단사들을 모아서 바보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바보회의 뜻은 이런 법이 있었는데도 이걸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는 지금까지 바보다. 이래서 이름을 바보회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공안과 자본들에 의해서 사업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박살나고 나서 삼각산 자료의 공사 현장에서 각성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또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은 뭐였느냐? 삼동회, 동아시장, 평화시장, 통일상가, 이 세 개 시장동, 건물시장동을 삼동시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삼동시장에 재단사들을 모아서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삼동회라고 만들었는데, 이때는 과거의 조직과 달랐어요. 철저하게 비밀에 보안을 붙이고 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더의 삶으로 전파하고 그 집단이 뭔가를 움직일 때 결국 삼동시장이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청계 피동노조를 만들고, 그것이 노동운동의 암흑기라고 했던 대한민국의 이 집단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우리 운동의 과제는 대중이 이쪽에도 설 수 있고 이쪽에 설 수 있는 이 양면성을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혁신자가 있어서 언제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이끌어갈 때 다수 대중은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데, 이 대중도 두 개의 성격을 보자는 겁니다. 전기 다수와, 반을 나눴다면 전기 다수와 후기 다수, 그 다음에 지각 수용자, 마지막에 꼬랑지. 자, 근데 이 놀라운 현상이 만약에 전국 공무원 노조에 그럼 각 지역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각 지역 공무원에서 다 헌신하고 애쓰시는 이분들을 전체 모아놓고 뭘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집단으로 또 분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 전기 다수가 많아지고 후기 수용자, 지각 수용자가 적어지는 이런 이제 뒤에 꼬리가 얇아지는 이런 조직 형태로 추동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 고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중의 마음을 얻자면, 대중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얼굴의 부정적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존재하는 내면의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대중의 결국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잠재력을 믿고 앞장서서 움직이면, 그리고 그 신망을 우리 스스로 잃지 않는다면 대중은 반드시 따라 움직인다. 그럼 그 움직임을 용이하기 위해서 3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자.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성이 발현되는 최초의 포인트다. 이것이 3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런 3의 역할을 할 사람, 또는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밌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슈퍼 전파자라고 얘기하는데, 슈퍼 전파자들을 잘 이해시켜서 조직해서 어떤 과제든 이것을 이 사람이 잘 전달해서 슈퍼 전달자의 역할들이 이 아주 유용한 촉매가 될 수 있도록 3의 법칙. 그 다음에 전복, 일관성을 유지해라. 일상생활에서 신망을 가져라. 혁신의 무언가를 우리 내부든 우리 사회든 혁신의 확산 법칙은 활동가 간부 집단부터, 그것이 3일 수도 있고 그것이 3을 조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단번에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다면 그 압력이 높아질 때 지금은 동화되지 않아도 언젠가 동화돼서 폭발력을 가질 때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 교환을 처음 이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내용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대중들과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소통의 리더십도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적극적 경청, 그 다음에 반응적 경청, 그 다음에 반응적 경청은 상대방이 감정 곡선에 올라가 있을 때, 반대로 나의 전달법은 상대방이 감정선이 내려갈 때면 반대로 내 감정선이 올라가 있을 때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숙지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활자에 익숙해져서 흰 바탕에 검은 거를 보는 것을 언학적으로는 악마를 먼저 많이들 본다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은 어두운 구석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경향이 더 짙대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짙은 경향이 아까 62대 38로 나타난 결과 아닌가 생각해요. 450V까지 전압을 올린 그런 것들이 악마를 먼저 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아주 밝게 소화해내는 에너지를 지난 시간에 경제적 인터뷰, 칭찬하기 운동 이런 걸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볼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두 개의 내용을 짬뽕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각색해서 짜깁기 하다 보니까 얼마나 유용하게 이렇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중을 리더하는 리더들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우리 대중들을,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조직을 건강하게 잘 이끌어갈까라는 고민들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저는 사실 출발이라 생각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 속성들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센터에서 대중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 그 다음에 또 저는 출신이 공무원이니까 공공운수노조에서 보는 방법과 시각 다르고, 공무원노조라고 하는 공무원이라는 또 신문에서 오는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의 출발, 그리고 가장 기저에 작동하는 맥락과 원리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까지 이어서 살펴본 리더십 과정에서 우리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 고민들을 좀 결론 짓고 정리하는 이 과정이 아닌 촉발하는 과정으로서 고민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확인하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지금 몇 번 남았죠? 교육 과정이. 하신 건가요? 실무. 우리 실무 기능적인 걸로 정리한 거는 두 개인가 안 했어요. 그 원래 제가 짰던 거에는 글쓰기하고 그 다음에 회의 진행법 뭐 이런 거하고 요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우리 그 활동과 기초 과정 그 평등사회 노동교육은 그 교재로 진행하는 것은 지금 7강인가 노동운동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1월 달에 한 번 더 남았고, 12월 달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할까요? 빠르게 좀 땡기면 상임위 교육 때 저 교재 뒷부분은 또 의제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젠더라든지 이런 의제 중심의 내용들이어서 그동안 안 들으셨던 분이 들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가